기업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는 취업이 안 돼서 본인의 가치를 지켜내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전환을 해야 되겠다. 2년 동안 쉬셨다가 친구가 네. 너 약간 상태가 안 좋고 너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일 좀 해보면 어떻겠냐. 아는 원장 선생님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공부는 곧잘 했거든요. 수학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했죠. 워낙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네네. 문제 풀다가 친구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물어보러 오는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네네네.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 교사시긴 한데 가르치는 게 나에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수학이 삶에 필요하다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그건 얼마나 딱 1년 했습니다. 1년을 다니시고 본격적으로 개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했을 때는 홈페이지, 웹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을 때여가지고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았거든요. 툴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HTML 좀 공부하고 웹에 대한 구조는 잘 이해는 하는데 그때 항상 어플리케이션 막 나오고 그럴 때여가지고 갑자기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국가교육기관 쫓아가가지고 저 이거 배우고 싶어요. 은사님을 잘 만난 거. 양유진 선생님. 라인프렌즈 초창기 모임이 사회적 문제를 IT로 해결하려는 개발자들의 모임이었거든요. 그때 양유진 선생님도 같이 해주셨어요. 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홈페이지 의뢰받으면서 어플리케이션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같이 하다가 기업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는 프리랜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취업이 안 돼서 서비스를 계속 뭔가 만들고는 싶고 처음에 기획했었던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던 게 모임이 시작이 됐죠. 활동가들이 대부분 이제 국제 포럼이나 이런 데 많이 다녀요. 제3세계 국가에서 그런 국제 포럼이 열리기 마련이거든요. 통역사분과 함께 동시 통역기기를 항공기에 실어 갖고 나가거든요. 100개들이 60개들이 그게 너무 불필요하기도 하고 한국은 그나마 이런 거를 갖고 갈 수 있는 제3세계 국가는 불가능하니까 주최 측에서도 준비하기 열악한 상황. 이제 핸드폰으로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동시 통역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와이패시라는 걸 만들었죠. 기간이 한 3개월 4개월 걸렸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오디오 팩이라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소리 데이터들이 전송되는 인코딩 디코딩 중요하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오픈소스나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플랫폼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 장벽이 많았고 동시 통역사가 통역을 바로 해서 라디오 주파수로 전달이 되는 동시 통역 기기조차도 통역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3, 4초의 딜레이가 생기는데 핸드폰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디코딩, 인코딩이 막 진행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진행되다 보니까는 9초 뒤에 막 웃게 되는. 아쉬웠던 점은 지금도 라디오 칩셋이 들어가는데 이걸 열어놓지는 않거든요. 칩셋이 온이 돼 있으면은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손쉽게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에 그런 칩셋이 내장돼 있긴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어서 와이파이 다이렉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 기기가 본인의 와이파이 망을 형성할 수 있어서 기기끼리 연결할 수 있는 게 내장이 돼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다 페이스북에 와이파이 페이지가 있거든요. 아랍어, 인도어로 문의가 오세요. 동시 통역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동시 통역기가 아닌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좀 잘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느냐 문의가 와요. 이제는 회사의 기술력이 늘었기 때문에 오픈소스라든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개발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만약 직접 개발하게 되면 적어도 한 3, 4개월 또 들어가다 보니까. 라인프렌즈 모임이 회사로 전환되는 지점이 있었을까요? 같이 교육받을 때 이제 동기생도 있었고 후배들도 있고 그 같이 했었던 나이 많은 형님? 그 형님도 같이 막 이렇게 동참을 해주셨거든요. 그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기획하는 서비스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니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비영리 단체에 있었을 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많이 했었죠. 비영리 단체 다녔을 때는 사회적 기업들이 돌봄이라든지 복지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책무이지 그걸 왜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냐? 아니면 민간 기업들이 왜 그런 걸 떠맡게 되느냐?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돌봄에 대해서 방기하는 기회점들을 만들어준다? 라는 입장이긴 했었죠. 사각지대를 민간 기업들이 담당해라.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느껴졌었죠. 근데 다시 비영리 단체로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치료되고 나서는 엄두가 안 났고 그 전에는 누구보다도 멋진 사회 리더, 활동가 이런 걸 표방했다면 이제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나 활동가를 하시는 분들을 서포트해주는 포지션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포지셔닝이 잘하신 것 같아요. 본인의 가치를 지켜내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고 와이팟이라든지 사회공헌 서비스나 이런 걸 좀 만들어보고 수익화하겠다, 널리 배포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또 하다 보니까는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와이팟을 개발을 한 상태였고 비영단체에서도 일했던 경력이 있고 스토리상으로는 맞으니까. 네, 그쵸. 스토리상으로는 맞으니까. 그쵸. 심사위원들도 얘가 이런 거 하려는 게 말이 되네. 사회적 기업이 뭔지, 기업가 정신이 뭔지, 디자인 싱킹이 뭔지 많이 배웠죠. 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홈페이지도 좀 만들어드리고 막 이랬었죠. 정부에서 지원해서 끝나니까 법인을 만들어야 된대요. 안 만들면은 실패 판정을 받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셨던 육성기관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만들었죠. 근데 다 도와주시긴 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네요. 나인프로. 예, 맞습니다. 얘기해 주셨던 형님도 오셨고 동기 녀석도 같은 팀원을 해주고 육성사업이라는 게 대표자 한 명에 팀원 2명이 기본 세팅이긴 해서 한번 이거 해봅시다라고 했죠. 저는 이제 근근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육성사업을 진행을 했고 현재는 육성사업을 하면서 생활비 지원이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같이 했었던 형님하고 친구는 다 결혼한 상태이고 애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형님이 육성사업 하는 중간에 잠깐 나 여의도에 갔다 오겠다 가시고 나서 아직까지 못 들어오셨죠. 다른 분도 잠깐 커머스 좀 해보겠다. 지금 뭐 친구는 커머스 잘 된다고 하기도 하고 정말요? 그 형님은 또 여의도에서 잘 법인 설립할 때가 되니까 이제 저 혼자 법인 설립하고 나서는 사실 기관으로부터 분리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홀로서기이신데 가장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는 같아요. 육성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기수가 존재했고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어려운가를 알기 때문에 선후배끼리 또 도와주려고 했었고 그 육성 기관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서로들 뭔가 서포트하고 외부로 나가더라도 소속감을 가지고 좀 활동하고 도울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 예, 느낌이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첫 발주가 친구 노무사 플랫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칭 플랫폼. 그 친구가 그때는 노무법인에 속해서 월급 받으면서 생활했었던 친구인데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는 취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 만들어 놓고 안 써요. 저희는 보관하고 있죠. 본인의 그 노무법률사를 차리셨어요. 친구하고 함께 해서 회사 지금 차려가지고 바빠가지고 플랫폼 신경 못 쓰는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으로까지는 아직은 전환을 못했고 노동단체의 노무자문이라든지 산재 발생 시에 자문이라든지 이런 역할들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노무파트라는 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억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또 그런 타이틀을 걸지 않아도 이미 그런 형태로 하고 계시는 건 맞네요. 그쵸. 그렇게 하나 두 명씩 이제는 클라이언트들이 생겼죠. 직원들을 늘리실 만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희 1호 직원이 디자이너였어요. 지금 다른 곳에 가셔서 이제 열심히 일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너무 아쉽죠. 너무 못해드렸으니까 제가 초창기라서 일은 힘드셨고 같이 일하던 개발자들도 대부분 어렵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개발자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도 경력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었기 때문에 신입 개발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저는 막 영업하러 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은 디자이너님께서 직원들 식사도 챙겨주고 회의 가게 되면은 회의 자료도 정리해서 보내주시고 그러셨던 분이시죠. 왜 잊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항상 초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 운영하시면서 힘들거나 엄청 많죠. 지금도 힘든데.